안녕하세요. 책을 담다 북초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저는 20대 시절에 굳게 붙잡았던 구절이 먼저 생각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구절인데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살다 보니 감사라는 것에 기록이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의무감처럼 품어만 오고 있었겠죠.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테고요.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싶을 때가 때마다 찾아옵니다. 벌써 2년째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멈추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이 감사라는 게 부각이 되고 관심을 끌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해법, 문제를 푸는 열쇠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감사가 아닐까. 또 감사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특효약으로 퍼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도 뒤늦게 감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흐지부지 쓰다만 감사일기가 있었고요. 스탬프 도장 어플을 깔아서 5줄 이상 감사를 써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멈춤 상태인데 그랬던 내가 감사가 부족했구나. 다시 그 에너지를 끌어내야겠구나. 계기가 되어준 책 감사 메모입니다. 이 책을 쓴 엄남미 작가님도 자기계발서 만여 권을 읽으면서 수많은 책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한결같이 다 감사를 강조했다는 걸 알고 감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감사의 루틴을 쌓아가다 보니 많은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정말 감사 전도사라고 불러도 될 열정을 가진 작가분이시죠. 감사학을 퍼뜨리고 있으시잖아요. 이 책에서 낭독하고 싶은 구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꼽자면 고민이 많이 됐지만 주변에 사사온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라, 이 부분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기록하거나 감사로 말을 뿌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한 줄이라도 감사함에 대해 써보기를 권해드리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주변의 아주 소소한 것부터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똑같은 하루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매일 뜨는 태양에서부터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하나가 어제와 똑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날이 미래로 이어져 새로운 날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 어제와 다른 사소한 차이와 신기한 일들에 내 마음의 안테나를 연결한다.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산다. 행복을 부르는 사소한 행동들은 주변의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다. 쾌활하고 긍정적이며 감동적인 노래와 강연과 글들을 접한다. 행복의 고속도로인 감사 일기를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세세하게 적는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무사히 일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 마시는 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소중한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고 살아서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기적을 낳는 언어이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얼어붙은 얼음이 살살 녹는다.
사람과 사람이 깊은 곳에서부터 통할 수 있다. 김상훈 저자는 리듬에서 상대방의 어떠한 어두운 마음도 리듬을 맞추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할 때 사라진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상대방의 기분에 리듬을 맞추며 무조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두웠던 문제가 사라진다. 그 원리가 호오포노포노 원리와 비슷하다. 호오포노포노란 말은 고대 하와이인들이 쓰는 말로 호란 말은 원인이란 뜻이고 포노포노는 완벽함이란 뜻이다. 고대 하와이인들은 과거의 기억에 의해 잘못된 관념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그 기억을 완벽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말이 고맙습니다 라고 믿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신이 주신 언어라고 생각하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가서 고맙습니다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쳤다. 그래서 마음의 균형을 되찾게 되었고 원래 인간의 진실한 상태인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 병도 낫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졌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비폭력의 언어다. 어떤 마음의 폭력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언어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인생에 대한 커다란 긍정이 있으니 자주 쓰는 것이 좋다.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지를 세어보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주변의 사소한 것들이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회 속에서 함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사물의 도움을 받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감사하면 내면의 공허함, 우울함,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사라진다.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기가 어렵다. 생각과 말, 행동이 바뀌어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성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 매 순간 사소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자. 모든 것은 생각이고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하게 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신경과학자, 정신의학자, 경제학자, 긍정심리학자, 불교 승려들 사이에서 합의된 정의는 행복은 가슴이 터질 듯이 환히 찬 상태라기보다는 일상의 만족을 느끼며 느긋해하는 상태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알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주변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행운이다. 나의 기분을 덩달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일 테니까. 기적 수업에서는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고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 행복할수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공감과 이해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면 지금 당장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듯 행복도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입는 옷, 마실 수 있는 물,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두 다리, 글씨를 쓸 수 있는 손,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입, 주변 이웃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등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기를 실천한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며 행복지수가 오를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긍정과 행복감정으로 삶을 더 풍성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감사를 함께 나누고 서로 감동을 받게 되면 행복 호르몬 엔돌핀보다 4,000배에 달하는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과학적인 그런 작용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감사도 참 여러 모양을 같이 지닌 것 같아요. 행복, 성공, 사랑, 성취, 노력, 열정, 부지런함. 설령 어려움에 부딪혔을지라도 감사로 다시 생각의 각도를 맞추고 생각을 전환하면 다른 긍정의 에너지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가져다 주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삶의 진리, 삶의 정답처럼요. 집에 굴러다닌 노트가 여러 권 있었는데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노트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노트 한 권을 지정하고 감사 노트로 쓰려고 합니다. 더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다이돌핀의 큰 에너지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책을 담다 북초이스였습니다.